자, 오늘은 예, 태풍의 핵심, 태풍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태풍의 눈이죠.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알테오젠은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주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었죠, 여기까지. 시장의 기대가 뭐 매출액 자체도 얼마 없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큰 폭의 손해를 보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누적 적자가 상당히 많았었고 매출액도 200억, 300억대 불과했었던 회사인데, 그 연구 실적에 대해서 저기가 터지면서 이제 계약이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오에서 드물게 실적 중심의 어떤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하당은 어디까지 내려갔었냐면 3만원대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바닥을 조금 더 내려보면 3만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고점을 어디까지 찍었었냐면, 고점도 이게 3만원부터 50만원까지라서요, 56만원, 57만원 정도까지 찍었습니다. 이게 한 20배 가까이 되는 가격 구간이 주봉 안에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상 다른 회사 뭐 한 서너 배 정도 올라갔던 회사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축소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로그 스케일을 또 쓰고 있어서 로그 스케일은 배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여기에는 간격이 넓다가 되게 5만원 단위가 촘촘해지고 있죠.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왜 5만원 단위가 이렇게 촘촘해지냐면, 제가 로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 가격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격표를. 그건 뭐냐 하면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점점 더 촘촘해져요. 왜 이런 불편한 걸 쓰느냐 하면요, 배수 기준으로 보는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어쨌든 3만원에서부터 출발해서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20배 정도 가격이 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계약이 진행되면서 실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2025년에 완전히 터졌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뭐 200억, 300억 뭐 이러다가 갑자기 1000억이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2024년에 25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600억을 기준으로 해서 2025년에는 그게 매출액이 2100억으로 늘어났는데, 단순히 매출액만 늘어난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한 50%,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0% 이상, 즉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50% 정도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수익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만 해도 당기순이익이 한 1,400억대 정도 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거의 50% 가까이 크죠. 2,100억의 매출, 1,000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4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시총이 20조가 조금 넘었어요. 지금 사실 조금 빠져서 그렇죠. 지금 현 시가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지금 사실 크게 올라갔을 때에 비하면 한 30% 정도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가격이 37만 7천 원인데 저점은 한 32만 원 선에서 찍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빠진 거예요? 5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가 빠졌으니까 50만 원, 18만 원이면 그죠? 50만 원, 18만 원 빠졌으니까 그래서 36% 정도 빠졌었네요. 그죠? 요점이요.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빠진 이유는 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로열티 비율이 한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반 정도밖에 안 돼서 매출 기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알테오젠은 근데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가 되고 2026년에 또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그죠? 뭐 어떤 분들 저기에 의하면 알테오젠은 올해 순이익이 3천억 정도에 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거 뭐 돼봐야 아는 거죠. 지금 또 어제 오늘도 또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일단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한 선수금으로 300억 정도, 그리고 2차 금액으로 한 150억 정도를 받기로 얘기가 돼 있고, 전체를 다 받으면 한 8천억 정도가 될 거다. 근데 그거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니까 그 부분들이 다 반영되는 건 다른 회사들과 계약이 쭉 성사되고 난 다음에 예, 실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해 3천억 가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좋은 회사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PER 한 60배 정도까지는 봐줍니다. 그러니까 PER 60배라고 하면 3천억만 올리면 돼요. 수익을. 그렇게 되면 매출액은 한 4, 5천억 정도 올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 매출 2배 정도 오르면 되는데 단기간에 과연 매출이 그렇게 2배씩 올라갈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한 알테오젠은 지금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 최대 60배예요 보통.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그리고 PEG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있는데 PEG는 뭐냐면 이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장률 퍼센트 대 PER을 보는데요. 지금 PER이 알테오젠이 1이 되려면요 성장률이 몇 프로 돼야 되냐? 60%가 돼야 돼요. 연평균 성장률이요. 연평균 성장률 60%가 돼야 알테오젠의 현재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6만 원대 전성기였다라고 하면요 지금보다 성장률이 한 7, 80%는 돼야 매년 성장률이요. CAGR로 따졌을 때. 그렇게 성장률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될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물론 이제 작년 올해 성장률이 거의 매출액이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한 100%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 거의 뭐 100이 돼도 즉 알테오젠의 주가 아니죠. 지금 시가총액이 뭐 그죠? 100이 되면 얼마예요? 10조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14조 정도가 돼도 정당화가 되는데 아직 좀 모자라네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알테오젠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그럼 일반적인 사람 뭐 사실 어느 정도 저기만 볼 줄 아는 재무제표 정도만 간단하게 볼 줄 알고 성장률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일반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알테오젠은 이제 갈 만큼 갔다라고 봐요. 지금 이 정도의 성장률이 계속 뒷받침이 되면 현재의 주가는 어느 정도 정당화해 주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주가는 정당화해 줄 수 있어요. 20조까지는 어디까지요? 당기순이익이 한 4천억 정도 되나 나오면 20조는 정당화 가능합니다. 30조 혹은 3, 4천억 정도까지 가능해요. 그걸 한 3년 안에 달성하면 가능한데 문제는 3년 안에 달성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주가가 하나도 오르면 안 돼요. 3천억이 될 때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 3년 동안 알테오젠 주가가 안 올라야 지금의 뭐가 정당화돼요? 지금 주가가 정당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이 3배 늘 때까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더 오르려면요 순수익만 2조 정도 돼야 되고 매출액은 한 1조 가까이 돼야 되겠지. 뭐 적어도 한 1조 5천억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갈 거고 계속해서 그 정도 수익을 올리려면 연구개발비도 계속 투자가 돼야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알테오젠은 지금 PBR이 100 정도고요. 그리고 PER로 보면 1,400억으로 보니까 1,400억으로 보면 뭐 한 150 정도 되겠네요. 그죠? 150 정도 될 텐데 그 정도를 정당화 시키려면 적어도 3천억 정도까지는 수익이 늘어나야 되고 그 사이에 주가는 오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공식이 나와요. 공식에 따라서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이 수익이 3, 4천억이 될 때까지 현재 알테오젠의 주가는 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수준에서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3천억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되게 잘 돼야 지금으로부터 연구 성과가 계속해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형태로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뭐 머크니 뭐 이런 데하고 다 산도슨 이런 데랑 다 계약을 했잖아요. 이미 쓸만한 데들이 계약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게다가 수수료율도 그렇게 업계에 비해서 높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거는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협상 과정에서 협상의 약점이 있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알테오젠이 개발한 어떤 제형 자체가 평가를 잘 못 받았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좀 공격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맞는데요. 어쨌든 알테오젠의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높다라고 보는 게 솔직한 적입니다. 성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보다 수익이 3배 늘어날 때까지 현재의 주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위험합니다. 예, 그게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봐주십시오. 예, 뭐 어쨌든 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인공지능 강의를 주로 하는 그런 강사 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참고사항으로 그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들어가시는 건 저 같으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한참 평가를 받을 때는 또 적자니까 못 들어가고 지금 흑자를 내고 나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들어간다. 이거 언제 들어가란 얘기냐. 근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조금 앞으로 올라올 그런 저평가된 녀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도. 그런 쪽을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남들이 다 아는 알테오젠은 이제 더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기에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삼천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단 제약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삼천단 제약 가지고 있는 기술이 되게 좋은 기술입니다. 경구 투여제 기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 확보한 기술을 GLP-1 쪽으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전용해서 굉장히 좀 가능성 있는 기술인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그게 수익화가 돼야 되는 거죠. 수익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도 시장성이 확보가 돼야 수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미 수익으로 드러났다고 치고라고 해도 상당히 너무 높아졌어요. 20한 몇 조 정도, 27조 정도 되나요 지금? 그거는 과연 삼천단 제약이 혹은 알테오젠이 감당할 수 있는 주가냐, 그런 부분들에서 의문점들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과 삼천단 제약은 제 의견 지금으로 보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지금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실제로 더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물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수익과 주가의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솔직한 제 시각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